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을 울리는 말 한마디가 있죠. 오늘은 인생의 따뜻함을 나누는 김창옥 강사의 인생 조언 8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1.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삶과 연결해 볼까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구름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있어야만 부드럽게 흐릅니다. 우리도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혼자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군가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군가가 내게 베푸는 사랑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죠. 따뜻한 이야기, 사랑이 없을 땐 삶이 멈춥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다 성장했고 남편도 바쁘게 지내느라 각자 생활이 익숙해졌죠. 처음엔 그게 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무거웠어요.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대충 한 끼 때우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요즘 살아갈 힘이 없는 건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 아닐까? 그 말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와닿았대요. 그동안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서 몰랐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예전엔 남편이랑 같이 마시던 커피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여유롭게 내렸고 하루에 한 번은 오늘 나를 위해 뭘 해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바람이 구름을 밀어주듯이 말이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부모로서, 아내로서, 친구로서, 또 누군가의 딸로서 말이죠. 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삶이 지루해지고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랑이 꼭 대단한 것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보고 싶었던 책 한 권,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그 순간, 이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바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작은 사랑의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도 더 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사람한테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과 연결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믿었던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정말 아꼈던 사람이 떠나갈 때, 또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우리는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죠. 내가 너무 진심이었나? 조금 덜 좋아할 걸 그랬나?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해요. 하지만 김창옥 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아픈 건 그만큼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관계였다면 그 사람이 떠나가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겠죠. 그러나 마음이 아프다는 건 우리가 그 관계에 진심을 다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픈 마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따뜻한 이야기, 깊은 우정이 주는 교훈.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며 평생 갈 것 같은 우정을 쌓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 서로 연락을 끊게 됐어요. 처음엔 이제 끝이구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함께 웃던 순간들,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데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 그만큼 이 친구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구나. 그 깨달음 덕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친구 역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이어진 관계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소중해졌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상처받고 후회하고 때로는 미련이 남는 순간들, 그 모든 감정들은 결국 우리가 진심이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프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진심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값진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고 우리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거겠죠. 참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삶과 연결해 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요. 시장에서도, 길에서도, 카페에서도. 그런데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죠. 몇 시간만 지나도 그들이 어떤 얼굴이었는지조차 희미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관심이 생겼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김창옥 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죠. 따뜻한 이야기, 사랑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으면서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졌죠. 대화도 줄어들고 예전처럼 다정한 말도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찡해지더래요. 저 사람 참 많은 걸 감당하며 살아왔구나. 나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애썼을까? 그 순간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당신 뒷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해요. 사랑은 그렇게 문득 떠오르는 순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사랑이란 건 늘 커다란 감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 그 사람의 뒷모습이 자꾸 기억에 남는 순간, 그게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지금 누군가의 뒷모습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사랑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삶과 연결해 볼까요? 자존심이란 게 참 묘해요. 지킬 때는 내가 강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게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도 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하지만 그런 순간이 쌓이다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되기도 해요. 김창옥 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즉,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뜻한 이야기. 어머니와 딸의 화해. 어떤 어머니와 딸이 있었어요. 늘 가까웠지만 어느 날 큰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늘 내 말을 무시해. 너는 왜 항상 내 생각만 하니?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갔고 그날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처음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순간 자존심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딸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사소한 자존심을 지키려 했구나. 그렇게 다시 이어진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자존심이란 건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강하게 지키다 보면 정작 더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자존심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다시 붙잡는 게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의 꽃이 질 때 비로소 진짜 관계의 열매가 맺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겁니다. 우리 삶과 연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많으면 편한 삶을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인생에서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추억이 많은 사람 아닐까요? 김창옥 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겁니다. 따뜻한 이야기,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느라 바쁘게 살았어요. 여행도 미뤘고 좋아하는 일도 나중으로 미뤘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보니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에 다다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남았는데 추억이 없네. 그래서 늦게나마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행복은 돈이 아니라 순간순간 속에 있었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남기는 건 추억이에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나중 말고 지금 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채워보세요. 육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 삶과 연결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힘든 일을 겪을 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냥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김창옥 강사는 이렇게 말해요. 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인생의 흐린 날을 버텨낸 한 여성의 이야기. 한 여성이 있었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문을 열었는데 비가 그치고 햇빛이 들어오더래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해는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해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다시 빛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삶과 연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봄이 되면 활짝 핀 꽃을 보며 감탄해요. 와, 정말 예쁘다. 그런데 같은 풍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 그 꽃이 원래 예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도 꽃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창옥 강사는 이렇게 말해요. 꽃이 예뻐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이야기,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 한 여성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공원을 걷다가 활짝 핀 꽃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그 꽃이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 생기니까 세상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작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렇게 그녀의 삶도 조금씩 더 행복해졌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세상이 삭막해 보일 때, 기분이 가라앉을 때, 혹시 내 마음속에 꽃이 시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를 위한 작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내 마음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세상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내 안에 꽃을 가꾸면 내가 보는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팔 인생은 두꺼운 고기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과 연결해 볼까요? 요즘 시대는 빨리 모든 것이 속도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빨리 성공해야 해.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해. 하지만 정말 인생이 그런 걸까요? 김창옥 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두꺼운 고기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겁니다. 즉, 삶은 서두른다고 더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야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나요. 따뜻한 이야기,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젊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가정을 돌보느라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조금씩 시간이 생기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처음에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천천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작은 취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배움도 도전해보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이 나이에 할 줄 몰랐어. 이제야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천천히 익어간 삶은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지금 조금 늦었다고 느끼고 있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익어가는 인생이 더 깊은 맛을 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그 길 끝에는 분명 더 깊고 맛있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결론, 마음에 남기는 한마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창옥 강사의 인생 조언 8가지.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기엔 너무 소중한 말들이죠.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상처받았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예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일지도 몰라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더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해도 해는 항상 떠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이에요. 이 인생은 천천히 익어가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